안녕하세요. EBS 뉴탐스라 한국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우리 대단원, 7단원 지역지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육과정이 지역지리가 조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지금 각 수업별로 포인트를 좀 알려드렸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중요한지를 조금 체크를 해두시고 이런 부분에서 지역지리 내용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어떤 지역이냐? 우리 마지막 지역인데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마지막에 약간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1% 지역입니다. 선생님 친구들이 1%야, 1%야 뭐 이러는데 아마 선생님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 1%는 우리 맨날 뭐 상위 1% 뭐 이럴 때 정말 최상위 가장 공부를 잘하는 최상위 이럴 때 우리 1%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정말 특별하다는 의미에서 1%를 쓰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나라 그 면적의 1%가 바로 제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의 1%가 제주의 인구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알면 재밌죠? 자, 제주는 여러분들이 아마 수학여행이나 가족여행이나 한 번쯤은 와봤을 것 같은데, 자, 제주 우리 하면 떠오르는 경관 중에 하나가 우리 이 도라루망인데 선생님도 참 제주는 여러 번 가본 것 같아요. 진짜 한 5번 이상은 가본 것 같고 계절별로도 가봤는데 갈 때마다 정말 느낌이 다르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정말 제주 같은 하산섬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 우리의 아주 소중한 관광 자원입니다. 그래서 재밌게 우리가 제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제주도는요, 그 끝에 도자가 섬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뭔데요, 여러분? 선생님 뭐예요, 그러면? 길도자예요. 우리 이 길도자가 어디에 쓰여요? 경상도, 전라도, 그죠? 그럴 때 쓰이는 도자예요. 왜냐하면 이 제주도는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의 도자는 길도자인 것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제주도도 자연지리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는요, 일단 먼저 기온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때요? 위도가 가장 낮은 지역에 속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 기온이 당연히 가장 높아요. 여름 평균 기온, 즉 8월 평균 기온도 아주 높고요. 그 다음에 겨울 평균 기온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죠. 지금 겨울 평균 기온 보니까 5도도 넘어 6도 정도 돼요, 여러분, 제주가. 자, 그래서 겨울에는 한 6도, 여름에는 한 26도, 연교차도 별로 나지 않습니다. 연교차가 작죠. 자, 그 다음 우리 수륙분포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수륙분포라는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대륙과 해양의 분포로서 설명되는 그런 거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륙에 가깝냐, 해양에 가깝냐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그 지역의 기후 특징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제주도는요, 그야말로 따뜻한 위도에 위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중 바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태평양 바다에 떠 있는 그 섬이에요. 즉 1년 내내 바다의 영향권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울릉도에 비해서는 강수 패턴이 1년 내내 고른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교차 측면이라든지 강수량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해양성 기후라고 언급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연중 난류가 흐르기 때문에 해양성 기후 혹은 연교차가 작은 것도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제주도 이꼴 한라산이죠. 제주도 그 자체가 한라산이고 한라산이 제주도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라산은요, 우리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해발 고도에 따라서 식생의 다양성도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식생의 수직적 분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뚜렷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산이 바로 한라산입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그 난내림부터 우리 제주공항에 딱 내리면 딱 첫 번째 경관이 뭐냐면 정말 그 열대 지역, 동남아시아에 볼 법한 그러한 나무들, 열대 작물들이 막 이렇게 앞에 보이고요. 난대성 작물들, 귤이라든지 그런 한라봉도 난대성 작물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산식물까지 보이는데, 자, 그거를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가 띄워놨죠. 우리 교재에도 있는데 지금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즉 해발 고도에 따라서 기온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그 기온 분포에 따라서 이렇게 식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기온 패턴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데 제주도는 여기도 한번 눈여겨봐야 돼요. 2차 초지대. 지금 이 제주도는요. 우리나라는요. 이 2차 초지대가 원래 자연적으로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즉 초지대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고요. 근데 이 제주도는 고려시대 때 이 나라의 영향을 받았죠. 몽골,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나라 애들이 이 제주도에다가 자기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게 뭐예요? 말 키우고, 그죠? 뭐 이렇게 막 유목생활하고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원래 자연적으로는 우리나라는 건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초원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고려시대 때부터 이 지역, 이 고도 일대를 초원지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초지대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초지대이기 때문에 뭐라고 적혀 있다? 2차 초지대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적이다, 인위적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해발고도를 반영하면서 식생이 분포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잡아간다면 한라산의 남사면이 북사면에 비해서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양지 바른 곳이 어디라 했죠? 양지 바른 것이 남사면이죠. 남쪽.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식생이라도 조금 더 고도가 높은 곳까지 자랄 수 있는 사면이 남쪽 사면이에요. 자, 그래서 2차 초지대 그렇고 난데림도 남사면에서 좀 더 높게 우리가 분포하는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기온과 관련한 식생의 분포를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수를 보시면 강수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건데 우리나라 제주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최다우지입니다. 장마도 제주부터 시작하고요. 태풍도 제주를 통과하고요. 아무튼 이래저래 비가 많이 오는 곳인데 자, 여름하고 겨울을 우리가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나눠보면 또 재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주도 한가운데 이렇게 한라산이 있죠. 근데 여름 계절풍은 무슨 풍이에요? 이런 남풍 계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주가 북쪽이 제주시고요. 남쪽이 서귀포시인데 여름에는 어디가 바람 바지가 돼요? 서귀포가 바람 바지가 되죠. 그래서 여름 강수량은 서귀포가 제주보다 더 많습니다. 그럼 반대로 겨울에는 어디가 바람 바지가 돼요? 북풍이니까. 제주가 바람 바지가 되죠. 그래서 겨울에는 서귀포에 비해서 제주가 강수량이나 눈의 양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말로 우리 서귀포산 귤을 사 먹어야 되나 제주산 귤을 사 먹어야 되나 라는 것을 막 물어보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디 귤이 맛있을까요? 둘 중에 굳이 고른다면 전통적으로 또 우리가 귤하면 여기기도 하죠. 자, 서귀포산 귤이 좀 더 맛있습니다. 왜? 지금 바람바지 바람 의지했는데 이 북풍이 불 때 서귀포는요 한라산이 이 북풍을 막아줘요. 그래서 겨울에는 서귀포가 제주보다 따뜻합니다. 따뜻해요. 따뜻하고 눈도 적게 오니까 얘네들이 귤 껍질이요. 굳이 얘네들 막 진화를 하잖아요. 제주시 귤보다 서귀포시 귤이 옷을 적게 입고 있어요. 껍질이 얇아요. 우리 귤 고를 때 어떤 귤 골라야 된다고요? 껍질이 얇은 귤이 맛있는 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서귀포산인지 제주산인지 제주지산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아, 맞다. 선생님이 서귀포시산 그 귤이 맛있었지라는 것도 한번 떠올려 보면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고요. 기후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선생님이랑 전체적으로 기후를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제주는 화산 지형이기 때문에 지형과 관련된 내용이 참 정리할 게 많습니다. 선생님이 일단 제주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주도 위성에서 지금 딱 찍어본 사진인데 전체적으로 평평한 그런 방패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옆에서 보면 이렇게 방패를 엎어놓은 것처럼 평평해요. 그 다음에 이제 꼭대기 부근은 그래도 이렇게 급경사로 올라옵니다. 거기다가 이 중간중간에 산록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새끼 하산들이 또 있어요. 이게 제주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제주도의 형태를 정리해보면 제주도는요. 그 형태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합화산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복합화산은 이중화산하고 좀 구별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울릉도는 이중화산이에요. 이중화산은 화구의 구조가 이중적일 때 이중화산이라고 하고요. 화산체의 구조가 이중적일 때는 복합화산이라고 그래요. 왜? 지금 이 제주도도 여러 번의 폭발이 있었습니다. 4-5번의 대규모 폭발이 있었다고 유추가 되는데 산록 부근, 해안가부터 언덕 부근은요. 전체적으로 순상입니다.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을 했다고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반암이 이렇게 수직 전리가 잘 발달하는 현무암으로 기반암이 형성되어 있고요. 하지만 센터, 한가운데 정상 부근은요. 마찬가지로 여러 번의 분출을 하면서 점성이 끈적끈적한 점성이 큰 용암으로 변질되면서 정상 부근은 이렇게 급경사를 이룹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 백록담이라는 곳이 있죠. 바로 어디예요, 여러분? 한라산의 가장 꼭대기 하구 부근에 하구에 물이 차 있는 이 백록담이 바로 지형적으로는 화구호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우리 백두산 천지는 뭐였습니까? 화구라고 불리면 안 되죠. 아주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칼데라호라고 불러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한라산의 고도가 1950m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 산이죠?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올록볼록 여기 살록에 이렇게 작은 화산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그 바위돌에 따개비들이 딱 들러붙어 있는 것처럼 기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기생화산 혹은 옆측자를 써서 측하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제주도 지형이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옛날부터 제주도 방언으로 불렀겠죠. 그 봉우리를 의미하는 방언, 오름이라든지 악으로 불렸던 지형입니다. 제주도에 약 360여 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1년이 365일이니까 뭐 하루에 하나씩 올라도 제주도의 기생화산 다 못 오른다라는 말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소규모 화산들도 많이 분포하는 게 제주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화산 지형들을 볼 수 있다는 거. 자, 거기다가 제주도 하면 이게 참 잘 발달돼 있죠. 용암동굴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용암동굴은 그야말로 뭐가 빵 지나간 흔적이에요. 그야말로 용암이 빠른 속도로 지나간 흔적입니다. 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나갈 수 있는 용암은요. 무슨 질 용암? 그야말로 유동성이 좋은 현무암질 용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현무암질 용암이 지나가면서 겉에는 공기와 접촉을 하니까 빨리 말라요. 그래서 이게 동굴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쪽은요. 여전히 이렇게 용암이 흘러가면서 빵 뚫립니다.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규모가 클수록 동굴의 크기가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긴 용암 동굴도 보유하고 있죠. 그게 바로 만장굴인데 그 만장굴 일대의 동굴들이 세계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무암질 용암의 냉각 속도 차이 때문에 만들어진 지형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해안가에서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경관이 뭐냐면 현무암질 용암이 급격하게 굳으면서 육각기둥으로 이렇게 쫙쫙쫙 세로 모양으로 쪼개진 것들이 해안가에 막 일렬로 분포되어 있죠. 그게 바로 주상절리인데 이 주상절리는요. 이 현무암질 용암이 식는 과정, 수축되는 과정에서 이 세로전리, 수직전리가 잘 발생하는 그 결과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주도의 기반암이 뭐였습니까? 기반암이 현무암이에요. 그러면 제주도 그 속은요. 다 무슨 전리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 수직전리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가 아무리 최다우지지만 수직전리 때문에 비가 많이 오더라도 지표수가 발달할 수 있다 없다? 지표수가 발달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럼 대신 그 물 다 어디로 가? 지하수에 보관이 되어 있죠. 지하수의 형태로 지금 물이 지하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 뽑아가지고 만든 생수가 뭐라고? 삼다수예요, 여러분. 그죠? 자,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하천이 안 흘러요. 제주도에 분포하는 하천이. 그래서 무슨 형태를 띠는 하천이다? 건천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면 쭉쭉 연결하세요, 여러분. 지표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농사가 불가능할까요? 논농사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밭농사나 과수원과 같은 그러한 그 농사 형태가 대부분이고요. 이게 바로 99%를 이룹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논농사의 비중이 낮은 지역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주상절리가 해안에서 이렇게 발달한 지역은요. 이 해안을 따라서 바로 떨어지는 폭포수에 의해서 해안 폭포라는 아주 독특한 경관도 이루고 있죠. 주상절리 바로 위로 물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 해안 폭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희귀한 그러한 지형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유일하게 바로 바다로 떨어지는 폭포가 바로 제주도 정방폭포라는 폭포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폭포라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는 지형이라고 알고 있어요?
폭포 그러면 당연히 저기 산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그죠? 높은 산지에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폭포인데 바로 제주도는 해안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낭만적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 정도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제주도는 전체적으로 기반함이 이렇게 수직 전리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비가 아무리 내려도 지금 이 안에 지하수의 형태로 이렇게 물이 보관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지하수가 영원히 여기서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얘네들도 뭐 흘러 넘치고 막 어디론가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하수는요. 그 주변의 바닷물과는 선생님 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섞이지 못한다 그랬죠. 우리 사구할 때 한번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지하수가 5도 가도 못해요. 선생님이 이 물이 5도 가도 못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어때요? 솟아올라야지 뭐. 그래서 제주도는요. 이 지하수가 마지막으로 다시 지표 위로 솟아오르는 구역이 바로 어디서 솟아오르냐면 해안가에서 솟아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쭉 이어지는 게 뭐냐면 제주도의 기반함이 현무암이기 때문에 쭉 이어져 오고 있는 내용이죠. 자, 아무튼 어디에서 용천대를 이룬다? 해안가에서 물이 솟는 그 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를 따라서 취락이 발달해요. 전통적으로 이 제주도는요. 해안가의 취락이 발달을 했고요. 이때의 취락은 무슨 취락? 득수의 목적으로 형성된 취락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지리는요. 자연환경도 중요하지만 이 자연환경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초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얘기했던 것들을 사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으로 우리 제주도 모습 보이고요. 이게 바로 백록담입니다. 백록담. 자, 그렇게 뭐 깊거나 큰 규모는 아니죠. 그리고 정상 부근은 진짜 경사가 급하구나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형도에서 만약에 오름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이거 무조건 제주도죠. 그죠? 전체적으로 완만한 언덕에 이러한 기생화산이 분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생화산은요. 소규모 분출이에요. 즉 주화산, 한라산이라는 메인화산을 기준으로 분출한 게 아니라 그 메인화산이 만들어진 이후에 옆구리를 통해서 아주 소규모 분출이 이뤄졌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화산, 한라산이 분출할 때 여러분 뭐 볼케이노라든지 이런 화산 영화 같은 거 보면 화산 폭발할 때 용암만 솟아오는 게 아니라 막 돌덩어리 같은 거 막 떨어져요. 그리고 화산재 같은 것도 막 나오거든요. 그게 우르르륵 쏟아져 내려가지고 이렇게 막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에 갈 때 절 앞에 가면 절 입구에 가면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면서 뭐를 쌓아놨어요? 돌 막 이렇게 쌓아놨죠. 돌탑 같은 거. 그러한 과정으로 쌓인 거예요. 화산재가 막 날라가지고 뭐 세상 끝까지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일정 거리에서 떨어져가지고 쌓아져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비라든지 그런 거와 버무려져가지고 굳어진 게 바로 기생화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화구가 있는 기생화산도 있고요. 화구가 없는 기생화산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형태의 기생화산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세계에서도 가장 긴 용암동굴. 만장굴입니다. 사실 용암동굴은요. 석회동굴하고 비교해서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왔죠. 수능에서도 거의 단골 주제입니다. 왜? 똑같이 동굴이에요. 그런데 뭐 기반암의 형성 시기라든지 기반암이라든지 그리고 동굴 내부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그 동굴이 형성되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다른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딱 보더라도 석회동굴에 비해서는 볼거리가 좀 선생님 전 만장굴 들어가서 처음 한 100m 걷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석회동굴은 막 좀 막 아기자기하고 막 정류석도 달려있고 막 이런데 만장굴은 조금 막 터널 속을 걷는 느낌? 막 그런 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금방 나왔는데 아무튼 세계에서 가장 길긴 해요. 현무암질 용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는 게 느껴지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주도 하면은 수학여행에서 이 코스를 빼놓지는 못할 겁니다. 자, 아주 아름다운 모습인데 지금 이 제주도의 파랑의 작용도 함께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해안 지형에서는 해시계예요. 해시계. 그리고 이게 뭐예요? 파식대죠.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 이거 계속 깎일 겁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해시계도 계속 깎여 들어가겠죠. 파먹겠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이쪽이 많이 깎였다는 거, 침식 작용을 받았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지금 깎아내면서 드러난
제주도의 모습이 이 수직전력. 아, 제주도 안쪽은 이렇게 수직전력 발달돼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주도의 하천은요. 그야말로 강자가 붙어있는 데가 없어요. 강자가. 여러분 찾아보세요. 강자 없죠. 그나마 천자요. 이렇게 최다우지인데도 불구하고 건천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반함의 특성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현무암이 워낙에 수직으로 잘 쪼개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천이 있더라도 평소에는 대부분 말라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 그래서 평소에 말라 있다가 뭐 장마철이라든지 태풍이 올 때 일시적으로 흐르다가 또 말라버리는 그러한 형태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해안으로 떨어지는 정방폭포의 모습입니다. 바로 바다로 떨어지죠. 되게 아름다운 그러한 폭포인데 동양에서 유일한 해안 폭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사람들이 어디 사나 한번 찾아볼까요? 자, 분홍 색깔이 촌락이죠. 제주도 사람들 대부분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오, 이렇게 해안가 용천대를 따라서 분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기 논이라고 적혀는 있지만 논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여기 지금 조금 보여요. 선생님도 답사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들하고 자, 제주도는 논농사를 안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교수님이 보여줄게 이러면서 진짜 데려간 적이 있어요. 선생님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한 1% 정도는 논농사를 짓고 있지만 지금 나머지는 지금 밭이라든지 과수원 그리고 목초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제주도의 토지 이용도 한번 함께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용천대예요, 여러분. 와, 진짜 신기하죠? 여기가 지금 바다인데 여기는 마셔보면 짠물 아니에요. 이거는 밀물이에요. 그야말로 지하를 흐르던 물이 바로 이 해안가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올라서 만들어진 용천대인데 이 용천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득수칠학의 목적이 바로 제주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용천대는 이 제주도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식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담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 물을 이용하는 거에도 방법이 있었습니다. 가장 위쪽 물은 채소를 씻고요. 가장 아래쪽 물에서 뭐 빨래를 해야 되고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을 어기면 마을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이 물이 워낙에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들도 그 마을에서 아주 중요한 수칙이었죠. 자, 그래서 이거 거의 비슷한 자료인데 용천대하고 칠학하고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이 자료를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다 했는데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자, 혼자 없어요라는 그 문구가 제주공항에 딱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 딱 제주도 내릴 때부터 제주도는 독특해요. 혼자 없어요. 혼자 오라는 소리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어서 오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짜 제주도 사는 친구가 진짜 야, 제주도 방언 한번 써봐 해가지고 시켰는데 선생님 진짜 무슨 외국어 하는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진짜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다른 지방 방언은 그래 들으면 뭐라 해야 될까? 그래 뭔가 이렇게 대충 유추라도 되는데 제주도 방언은 유추도 안 돼요. 워낙에 원래는 진짜 독자적인 문화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결혼 문화도 다르고요. 뭐 제사 문화도 다르고 생각보다 정말 다른 지역이더라고요. 자, 아무튼 제주도는 좀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고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일단 전통 가옥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가옥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겨울에도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우리 이 기온에서 한번 전통 가옥 구조 얘기를 했지만 이 온돌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꼭 필수적인 구조가 온돌이었죠. 근데 온돌이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을 만큼 겨울이 따뜻해요. 그래서 온돌이 대부분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부엌의 열기를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부엌 바로 옆에 정주간이라는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이 부엌의 열이 집 안으로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식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제주도는요, 이 아궁이가 바깥쪽으로 나 있어요. 자, 한번 보면, 자, 지금 바깥 벽을 이렇게 아궁이가 향하고 있죠. 왜냐면 최대한 열이 방 안쪽으로 오면 안 돼요.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이 부엌의 열까지 안쪽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여름에 덥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깥쪽을 향하고 있는 아궁이의 모습도 제주도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 상방인데요. 상방은 남부 지역에서
대청마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제주도 하면 선생님 이 글자 뜨면 제주도라고 했죠. 곱팡인데요. 곱팡은 창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먹을 것이 생기면 곧장곧장 먹는 게 아니라 제주도는 옛날부터 조금 먹거리가 부족했던 곳입니다. 일단 우리 그 식량 중에 가장 필수품인 쌀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금님도 가장 미운 애를 유배 보낼 때 어디로 보내버려요? 제주도 보내버리는 거야. 왜? 그냥 대놓고 굶어 죽으라고. 그죠? 물론 지리적으로도 멀기도 한데 딱히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같으면 저기 추운 막 북한으로 보낼 것 같은데 북한 지역 저기 막 개마고를 보낼 것 같은데 제주도로 보냈다는 거는 그만큼 먹거리가 부족한 거죠. 정말 뭔가 고통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주도 사람들은 생활력이 좀 강해요. 옛날부터 이게 먹을 것이 생기면 저장을 해놓고요. 알뜰하고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 사람들이 좀 그런 생활력이 강한 모습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제주도 지붕을 잘 보시면 제주도 지붕은 이 그물 지붕이 독특한 경관입니다. 그 위에 또 돌까지 얹어놨어요. 제주도가 삼다도라고 얘기하죠. 그 삼다에 뭐가 들어갑니까? 바람이 들어가요. 바람이 아주 세기 때문에 이 지붕도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물고기 모양처럼 유선형으로 생겼어요. 이 물고기가 유선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 물살이라든지 마찰을 이렇게 잘 피해간다 그러죠. 자, 그래서 지붕도 이렇게 완만한 유선형으로 생겼고 그것도 다 이게 그물로 엮어가지고 바람에 안 날아가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집 주변에 돌담을 쌓아가지고 바람을 또 막고요. 또 풍채라든지 그런 가옥 구조도 제주도의 아주 독특한 가옥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선생님 가옥 구조, 그 제주도 가옥 구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 사진이 얼마나 잘 안 보여드리는데 진짜 여행만 갔다 그러면 그러니까 얼굴 막 부어가지고 제대로 된 사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겨우겨우 찾은 게 한 14년 전 수학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괜찮죠? 자, 수학여행 가서 그나마 좀 살아남은 사진인데 맨날 이렇게 수학여행 가면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차에서 맨날 이렇게 졸다가 선생님들이 내려 그러면 내려가지고 사진 찍고 또 올라타면 나도 모르게 또 잠이 오고. 그래서 수학여행 갔다 온 거 뭐 물어보면 애들이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네 제주도 갔다 온 거 맞니? 라고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렇게 졸려가지고 아무것도 올레길을 걸었는데 무슨 느낌을 걸었는지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비몽사몽 상태에서 거의 수학여행을 다녀옵니다. 수학여행을 참 좀 의미를 있게 갔다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수학여행 좀 다시 갔다 와야 된다고 선생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주도가 참 알고 보면 버스 안에서도 참 볼 수 있는 경관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 건지 버스만 타면 피곤하죠, 우리는. 그래서 아무튼 제주도는 여러분들이 꼭 대학 가서 꼭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고요. 여기가 선생님이 어디를 간 거냐면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그 3월 달에 제주 성읍민속박물관을 간 겁니다. 그 성읍민속박물관은 제주도에서도 아주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그 제주도의 조선시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 지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돌담 이런 것도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용천대도 그 마을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꼭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주도 하면은 이런 풍채라든지 그 다음에 물항아리. 촘항이라고 부르는 물항아리인데 이것도 좀 재밌었습니다. 이게 왜 있어요, 선생님? 이거 새끼줄? 이게 정수기 역할을 한대요. 이 새끼줄이 있으면 이 먼지 같은 게 제거가 되고 빗물이 여기에 모인다고 합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물 항아리를 집집마다 놨다고 그러는데 이 새끼줄이 먼지를 일단 제거를 하고요. 그런데 선생님 이게 물 고아놓으면은 막 물 썩지 않나요? 물 썩을 것 같은데 막 이러죠. 그래서 여기다가 개구리를 2마리 키웠대요. 개구리를 키우면 물이 안 썩는다고 합니다. 생활의 지혜인 것 같은데 선생님 그냥 물 썩는 물 먹는 알 개구리가 그러면 개구리가 헤엄치던 물을 그죠? 그게 더 이상한데 아무튼 제주도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물 허벅이에요. 여자들이 쓰던 물건이고요. 만약에 이게 남자가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집에 조강지처 혹은 부인이 집을 나간다는 우리 집 마누라 집 나간다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물 허벅을 메고 마을을 이렇게 여러 바퀴를 돌고 있는 동안 짐 싸서 나가라는 뜻이랍니다. 무섭죠. 남편이 물어보 매면 이제 막 뺏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데 이 제주도는요 독특하게 일부 닫혀져 있답니다. 그 삼다에 여자가 많죠.
그래서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연히 안 되죠. 아무튼 제주도 여인들이 참 힘들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막 해녀 해가지고 돈도 벌어야 되고 막 일부 다 처제고 그죠? 막 물도 길러와야 되고 아무튼 여인의 그 힘든 고단한 여인들이 고단하게 살았던 곳이 바로 제주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면 이 삼다도이기도 하지만 제주도는 삼무도이기도 하대요. 도둑과 거지와 대문이 없답니다. 대문 대신 역할을 하는 게 이 정랑인데요. 이 정랑이 통신시설 같은 것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 막대기가 하나도 안 걸려 있으면 나 집에 있으니까 들어와도 돼 라는 뜻이래요. 근데 위에 게 하나가 걸려 있으면 나 지금 이웃에 있어. 곧 돌아올 거야. 2개가 걸려 있으면 나 지금 밭에 일하고 있으니까 좀 몇 시간 있다 와. 3개가 걸려져 있으면 나 진짜 멀리 갔으니까 오지 마. 뭐 이런 뜻이랍니다. 자, 아무튼 그런 것도 제주도 사람들끼리의 통하는 그런 신호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민속박물관 같은 데 가면 이런 모습이 남겨져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전통 가옥 구조와 제주도의 독특한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와 관련해서 인문지리에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몇 년 전에 문제가 나왔을 때요. 친구들이 참 많이 틀렸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제주의 전력 생산을 물론 제주의 독자적인 전력 생산만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보다시피 영남권, 강원권, 제주권을 비교하면서 나온 문제인데 선생님이 이걸 왜 가져왔냐면 여러분들도 이런 선입견이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발전 양식하면은 이 3가지 중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3가지 중에 ABC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일단 보시면 ABC라는 알파벳 중에서 A라는 알파벳만 영남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우리가 원자력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BC가 남았어요. 근데 BC가 남았는데 영남권에도 BC가 있고요. 물론 C의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대충 C가 뭔지도 느낌이 와요. 사실 공부를 많이 했으면.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도 강원권이 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느낌이 오는데 여러분들 이 제주가 100%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 C를요. 뭐라고 착각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틀렸냐면 정답은 C가 화력이에요. 화력. C가 화력인데 여러분 너무 환경운동가 나신 거예요. 당연히 C는 원자력 아니죠. 우리나라 4개밖에 없고 영호남권에 4개가 있으니까 합쳐서 제주가 원자력이 아닌 건 알았어. 근데 여러분들이 수학여행 갔다 와서 너무 인상 깊었던 게 폭포였던 거지. 그래서 폭포가 있었지. 그래 좋아. 폭포가 있으니까 수력발전이 될 거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화력발전이 이 깨끗한 청정자원 제주에 있을 수가 있겠어. 이러면서 제주는요. 화력발전소만 있습니다. 이 원자력하고 수력이 없어요. 수력이 없는 이유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 수력이란 게 뭡니까? 하천을 가로막아서 물을 저장한 건데 제주도의 기반함이 뭐라고 여러분? 현무암이죠. 현무암은요. 하천이 발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조건의 기반함이다가 거기다 물을 저장할 수도 없습니다. 물이 밑으로 빠지겠죠. 여러분 이 100% 때문에 여러분들도 되게 크게 생각했는데 화력만 한계가 있고요. 수력도 0이고 원자력도 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개만 있어도 다른 게 0이기 때문에 이게 몇 %예요? 100%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율을 이 막 100 이러면 진짜 많구나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비율이 그 숨겨진 의미들이 있다는 거. 100이라도 정말 양은 작을 수 있고요. 뭐 정말 작은 비율이라도 양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여러분들이 편견에서 조금 나와야 됩니다. 제주도는 화력밖에 없는데 전체 우리나라 발전 양식 그림도 선생님 자료실에다가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요.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할 때 우리가 제주도에 대해서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풍력 발전에 있어서 제주도가 또 큰 기여를 하고 있었죠. 물론 우리나라 풍력 발전은 광원, 그 다음이 또 경북이었습니다. 자, 3위가 제주였는데 우리 신재생 에너지 문제 풀 때 제주도가 큰 힌트가 됐기 때문에 체크해 두시고요. 이 해안가를 주변으로 이 풍력 단지의 경관이 참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여행 그 버스에서 잠만 깨어 있었어도 한 번쯤은 봤을 텐데, 그죠? 삼다도, 바람이 많은 그 제주도의 조건, 바람 조건을 잘 이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화력 발전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역입니다. 파도가 늘 세게 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주는요. 뭐니 해도 이 관광 산업으로 우리가 정말 주목을 받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제주도의 관광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다른 산업 1차와 2차를 한번 보면요. 1차는 그래도 비중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뭐 귤이라든지 이런 과일 같은 밭작물 뭐 브로콜리, 당근 이런 것도 제주산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업 비중도 꽤 높은데 제조업에서는 거의 힘을 발휘 못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3차 산업 확인해보면 3차 산업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너무 약간 오버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3차 산업도 즉 서비스업도 우리가 나눴었죠. 생산자 서비스업과 소비자 서비스업으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지만 이 비슷한 얘기를 우리 언제 한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 한번 했죠. 강원도도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3차 산업이 생산자 서비스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슨 서비스? 소비자 서비스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소비자 서비스업의 대표적인 예가 뭐였죠, 여러분? 음식업. 그 다음에 숙박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도소매업. 여러분, 제주도는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가서 사 먹어야죠, 음식. 그 다음에 뭐 우리 집 아니니까 잘 곳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관광지니까 뭐 초콜릿도 사오고요. 그 다음에 뭐 하루방 열쇠고리도 사오고 이러한 소매업 같은 것들이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발달되어 있냐면 자, 이 자료가 참 어려운 자료로 나온 거였는데 여러분들이 니은은 찾아줘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인구 대비 생산자 서비스업의 종사자 비율이 세로축에 있고요. 인구 대비 소비자 서비스업의 종사자 비율이 적혀 있는 그러한 자료인데요. 와, 이런 자료 보면 여러분들 난리 납니다. 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점만 막 16개 찍어놓고는 여기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일단은 기업부터 한번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생산자든 소비자든 월등하게 많은 기업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서비스업이 발달한 도시. 이거는 알더라고요. 서울. 서울은 알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예요, 선생님? 서울보다도 인구 대비 소비자 서비스업이 더 많은 지역이 어디예요? 우리나라 제1의 관광지. 바로 제주예요, 제주. 자, 그래서 이 제주는요. 인구 대비 소비자 서비스업의 종사자 비율이 제일 높다. 이거 알아두시면 참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억하고 니은을 잡고 문제를 풀어 문제였고요. 디귿은 하나 우리 저 앞에서 했지만 복습을 한번 하고 간다면 광역시 중에서 첨단 산업이 가장 발전한 도시로서 서울 못지않게 인구 대비 생산자 서비스업이 높은 도시입니다. 광역시 중에서는 제일 높고요. 서울 다음으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바로 대전이었죠. 혹시 충청지방 선생님이랑 하면서 기억나는 친구들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주도는요. 이러한 그 관광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삼각형 트라이앵글의 거의 중심에 위치하는 그러한 지리적 요지에 있는데 배를 타고 오든 비행기를 타고 오든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중국에서 아주 많이 관광객들이 모이고 있죠. 특히 중국 관광객의 성장세가 정말 폭발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관광객의 증가 추세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과 일본의 관광객의 비중이 그 자료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꾸준히 제주도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섬이고 계속 그 발전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세 번째 이 제주는요. 국제 자유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무비자, 무관세. 자, 물론 몇 개 국가에서는 제한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제주도를 올 때는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국내 사람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갈 때도 제주에서 돌아올 때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제주 갈 때마다 꼭 화장품을 사오는데 그래서 이 무관세 그 혜택을 누리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 제주도가 이 MICE 산업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그 자세한 설명은 우리 탐스런 교재에 탐스런 자료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있는데 영어 보면 선생님 떨려요. 자, 미팅, 회의, 그 다음에 인센티브 트래블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여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컨벤션, 그죠? 이 컨벤션 사업이 제주에서 주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제 컨벤션 센터 같이 국제 회의를 열 수 있는 그러한 건물도 있죠. 아주 멋진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원래 이 관광 지역은 원래 성수기도 있고 비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비수기에도 지금 꾸준히 그 인구가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이런 컨벤션 그 센터를 이용하는 그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친구들도 여기서 막 학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는요. 전시예요, 전시, 익스비션.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지금 제주도가 관광객을 끌어모기 위한 그러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제주도는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그것을 최대한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이 생태 관광 형태로 관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로서 제주도의 관광 사업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주도 가면 어디를 둘러보면 좋나요, 선생님? 그지? 자, 나중에 다시 한번 가고 싶은데 어딜 가면 좋을까요, 선생님?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제주도에 속하는 섬들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극남에 속하는 마라도도 여러분들 꼭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그 뭐 1박 2일이라든지 이러한 그런 그 프로그램에서도 한 번씩은 가봤는데 짜장면도 한번 먹고 오시고요. 우리나라 가장 남쪽에 절도 가보고 가장 남쪽에 성당도 가보고요. 가장 남쪽에 교회도 한번 가보세요. 다 있습니다. 가장 남쪽에 편의점도 있어요. 거기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편의점입니다. 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선생님 뭐 관광지 자장면이라 가지고 맛이 없을 줄 되게 맛있었습니다. 뭐 새우도 몇 마리 있고 괜찮더라고요. 자, 그래서 생각보다 그 제주도에서 한 유람선 타고 20분이면 충분히 도착하는 거리니까요. 선생님 좋아하는 또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주 평평하고 크기도 별로 크지 않아서 1시간 동안 천천히 걸어 다녀도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섬입니다. 그리고 우도. 그 영화 인어공주 같은 거 보면요, 이 우도가 나와요. 전도연 주연의 그 영화인데 선생님 제주도 생각날 때마다 가끔 이렇게 보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제주도 돌담길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주 그 자연 경관을 잘 앵글에 잡아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 제주도를 그 배경으로 한 영화가 꽤 있죠. 그 장동건과 고소영을 연결시킨 연풍연가도 있고요. 여러분 연풍연가 모르죠? 이게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선생님 초등학교 때 나온 영화입니다. 거의 뭐 고전이에요, 고전. 여러분들 이렇게 검색하면은 뭐 아주 고전 영화처럼 이렇게 포스터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주도는 뭐 드라마에서도 자주 나오고요. 그다음에 광고에서도 막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언급했던 성읍 민속마을이 이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해안폭포, 제주도의 해안폭포들이 바로 이 서귀포시 해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방폭포는 동양에서 유일한 해안폭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나라 고급 호텔들이 이 중문관광단지를 중심으로 막 있어요. 나중에 가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한라산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삼군불이라고 이 기생하산 중에 하나인데 아주 독특한 기생하산이에요. 마르라 그래가지고 이 되게 어려운 이거 뭐 지리학자들 막 전공자들 얘기하는 건데 마르라고 해서 분화 형태가 되게 독특한 거예요. 규모가 엄청 커요. 그래서 이렇게 가을에도 한번 가보고 여름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가을에는 이 갈대 막 억새 이런 게 막 멋있게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안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규모가 엄청 커가지고 뭐 멋있기도 하고요. 그 주변 경관들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슴이 딱 튀고 아주 멋있는 곳입니다. 꼭 가보도록 하고요. 선생님 지금 찍어주시는 카메라 감독님도 가장 멋있는 곳이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장굴. 요 일대가 아주 유명한 용암 동굴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죠. 자, 거의 선생님이 또 강추하는 곳 중에 하나가 여기 성산일출봉인데 성산일출봉은 정말 거의 뭐 제주도 경관의 거의 선생님 절정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산일출봉 처음 봤을 때 그 느낌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와, 이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딱 멀리서 보는 모습도 너무 멋있고 그리고 그 정상에서 바라보는 그 바다 풍경이라든지 제주도 모습도 너무 멋있었습니다. 물론 날씨가 좋으면 좋을수록 멋있는데 그야말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출을 본다면 더 좋겠죠. 물론 조금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올라가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꼭 한번 올라가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제주도는요, 우리가 또 이 관광산업이 참 잘 발달돼 있어서
이 올레길이라는 이 올레 프로젝트도 아주 잘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올레길은요, 그 제주도 현무암 돌담길 있죠. 그거를 올레길이라고 제주 사람들이 불렀던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 돌담길을 따라서 이렇게 걷는 한 10개의 코스가 있는데 일본에 수출도 했습니다. 그래서 큐슈에 올레길이라고 제주도가 수출한 올레길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올레길을 따라서도 한번 여러분들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제주도 세계에서 유일한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2002년에요. 이미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는 지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요 생물권 보존 지역이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유일한 지역입니다. 세계 자연유산, 세계 문화유산은 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자연유산은 유일합니다. 한라산과 검은 오름 동굴계, 용암 동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검은 오름이라는 오름을 기준으로 이 주변이 아주 다양하고 아름다운 용암 동굴이 있는데, 그래서 용암 동굴 별로 볼 거 없다면서요. 일단은 용암 동굴 그 자체는 사실 볼거리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주도의 용암 동굴이 주목받는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여러분? 선생님 갑자기 왜 석회동굴 꺼냈어요, 선생님? 이게 지금 제주도에 있는 용암 동굴 내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형학자들이 와 탄성을 자아내는 거지. 이걸 딱 처음 발견했을 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제주도가 탄생한 게 신생대인데 절대 이 석회동굴 같은 모습이 보여질 수가 없는데? 라고 의문을 처음에 가졌겠죠. 그런데 이 제주도는요, 이 제주도 그 지표에 이제 바다니까 그 조개 껍데기 같은 그런 게 부서져서 만들어진 폐사가 있을 거란 말이죠. 폐사. 이 폐사에 빗물이 섞이면요, 뭐랑 똑같아지냐면 이 조개 성분의 탄산칼슘 성분이 있잖아요. 얘가 섞이면 석회암에 빗물 섞인 거랑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탄산 염수가 만들어져요. 그게 현무암 수직 절벽을 따라서 슉슉슉 스며듭니다. 지표에서 스며들어요. 그래서 이 동굴 내부에 똑똑똑똑 떨어지겠죠. 똑똑똑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내부가 어떻게 보인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만들어진 동굴이 아니라 2차적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2차 용암 동굴입니다. 세계에서도 되게 보기 드문 그러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받아서 세계 자연유산에 등록된 것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지질공원인데 이거 등록할 때 막 국민투표 전화도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자, 이런 지역들이 바로 세계 지질공원. 워낙에 화산 지형이 볼 게 많고요. 연구 가치가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유네스코 상가랑 제주, 그래서 이런 그 용머리 해안의 모습이고요. 이게 바로 천지연 폭포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절정. 바로 여기가 성산일주봉. 바로 이 왕관 모양처럼 생긴 크라운 모양으로 생긴 이 성산일주봉의 가장 높은 봉우리 모습인데요. 바다에서 폭발했어요. 수성화산이에요. 그래서 폭발력이 아주 강했다는 게 여기서 느껴지죠. 뚜껑이 빵 날아간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화산체에 비해서 화구의 크기가 아주 큰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또 이 성산일주봉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주인데요. 뭐 공부한 느낌 별로 안 들고 뭐 그냥 뭐 여행 갔다 온 그런 느낌 드시죠? 그래서 제주도는 그런 그 지형 경관 그리고 그 지형과 뭐 자연 조건 때문에 만들어진 인간의 모습에 주목을 하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 참 잘 나와요. 거의 매년 수능에서 제주는 언급이 되니까요. 다른 곳과 비교를 해서 하셔서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제주에 관련된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원 종합 문제까지 풀 거니까요. 여러분들 다 풀고 그 56강이죠 벌써? 56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지역지리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음 시간까지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만나도록 할게요.